안녕하세요. 타임비스킷입니다. 오늘은 몽글몽글 귀여운 퍼피 토트백을 함께 떠볼게요. 포슬포슬 부드러운 수면사로 뜬 가벼운 가방인데요. 여기에 두께감과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울실을 합사해서 떠줬습니다. 바닥에는 플라스틱 바닥망을 대줘서 처짐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임끈으로 여미는 형태인데요. 귀여운 느낌에 맞게 동그란 스토퍼를 사용했습니다. 토트백으로 들어줘도 너무 깜찍하고요. 크로스로 메었을 때도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쁩니다. 사이즈는 바닥 가로가 20에서 21cm, 세로는 10cm 내외고요. 높이가 20cm 내외, 그리고 가방 손잡이는 길이 36cm짜리 사용했습니다. 재료는 푸들실 2볼, 그리고 메리너 디럭스 1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자재가 좀 많은데요. 우선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바닥망 사용할 거고요. 내경이 13mm인 D링 2개, 그리고 길이가 36cm인 가방 손잡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 3mm짜리 코팅 면끈 1m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생긴 동그란 모양의 스토퍼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8mm짜리 왕코 바늘 사용할게요. 그리고 오늘 단수 표시링이 좀 많이 필요해요. 여러 개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와 돗바늘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울실과 뽀글이실 둘 다 갖고 오셔서 이렇게 두 올 겹쳐서 함께 잡아줍니다. 자, 손가락에 실을 걸고 꼬리실은 10cm 정도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바늘을 실 뒤쪽에 댔다가 이렇게 고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 실 감아서 고리 사이로 통과, 그리고 요거는 매듭으로 되도록 꽉 묶어줍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사슬 19개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첫 단은 지금 만드는 사슬의 뒤에 있는 코산에다 뜰 거기 때문에 사슬 살짝 헐렁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19개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18, 19. 자, 이렇게 사슬 19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 뜰 차례인데요. 첫 번째 단은 사슬에 코산에 뜨기로 했잖아요. 자, 이 사슬을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서 보면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코산이 원래는 보여야 되는데요. 지금 뽀글이실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슬 뒤편을 손가락으로 쓸어 보시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볼록볼록한 곳 여기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이렇게 계속 첫 단 떠줄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알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첫 번째 뜰 코에 표시 좀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사슬 19번째 사슬 이렇게 뒤로 뒤집었을 때 볼록한 부분 만져집니다. 자, 거기 이렇게 울사가 조금 더 알아보기가 좋죠. 그래서 울사 기준으로 찾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표시링 하나 걸어 두고요. 다시 실 끼워서, 자, 이제 첫 번째 단 떠볼게요. 짧은 뜨기 뜰 거라서 사슬 하나 해서 기둥코 만들어 주시고요. 자, 방금 우리 표시링 꽂았던 곳에 이렇게 바늘 넣어 줍니다. 자, 표시링 그대로 두고도 이 바늘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표시링 빼주고, 자, 바늘에 실 감아서 방금 들어갔던 곳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한 다음 다시 실 감아서 바늘에 걸려있는 두개골이 모두 통과. 이게 짧은 뜨기죠. 자, 이렇게 짧은 뜨기를 끝까지 19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코를 뜨고 나면 그 다음 코는 아까처럼 사슬 뒤편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바로 옆에 볼록한 게 만져질 겁니다. 자, 거기 이렇게 바늘 넣어서 또 짧은 뜨기. 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실로 작업하실 때는 눈으로 코를 확인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서 감촉으로 코를 찾아주시는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왕초보 분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실 사용하시는 게 어렵고요. 여러 번 짧은뜨기 같은 거 많이 떠보신 분들은 찾기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코산 찾아서 끝까지 19코 짧은뜨기 합니다. 실 두 올이 모두 바늘에 걸리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단 짧은뜨기 19코 다 떠줬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굵은 실로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코를 빼먹는다거나 한 코가 늘어났을 때 편물에서 표시가 아주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뜨시다가 중간중간 코수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울실의 모양을 보고 코수를 확인하셔도 좋겠지만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 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손으로 한 코 한 코 짚어가면서 손의 감촉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코수 한 번씩 확인하면서 작업해 주시고요. 자, 이제 2단 시작해 볼게요. 자, 사슬 하나로 기둥코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편물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자, 사슬 기둥코가 올라오고 있는 바로 여기 코에 한 코 뜨기 시작해서 2단 시작합니다. 자, 2단도 역시 짧은뜨기 뜰 거고요. 이번에는 코머리 전체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코머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짧은뜨기 쭉 끝까지 떠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뜨면서 다음 코 찾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자, 코를 빼먹고 그 다음 코에 바늘 찌르게 되면 실이 워낙에 굵다 보니까 굉장히 먼 곳에 바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코 한 코 손으로 짚어가면서 쭉 끝까지 떠보겠습니다. 자, 바닥 두 번째 단도 이렇게 다 떴습니다. 자, 이 바닥은 높이가 10단까지 필요하거든요. 지금 2단 떴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8단을 더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슬 기둥코 올리고 편물 뒤집어서 이렇게 전부 짧은뜨기 19코씩 이렇게 8단 더 떠서 바닥 10단이 되시면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자, 10단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10단 다 뜨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작업하는 실이랑 꼬리실이 이렇게 반대편에 가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꼬리실이 지금 오른쪽에 와 있는 상태를 바라보시고 여기가 가방의 겉쪽면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물에 아무데나 이렇게 표시링 꽂아서 채워 줄게요. 자, 이 표시링이 보이는 쪽이 가방 겉면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옆면 시작할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작업 먼저 해두고 지나갑니다. 요거 바닥 망 있잖아요. 얘를 여기 오려서 바느질해서 붙여줄 거거든요. 바닥이 아무래도 약간 힘이 없으니까 보강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자르는 사이즈를 이 편물이랑 똑같은 크기로 자르는 게 아니라 살짝 작게 해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바닥 크기를 재볼게요. 여러분들도 자를 가지고 오셔서 재어줍니다. 저는 가로가 20cm 나왔고요. 세로는 9.5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닥 크기는 이 가로 길이에서 3.5cm를 뺄 거고요. 저는 20cm였으니까 16.5cm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에서는 2.5cm를 빼줄 거예요. 저는 9.5였으니까 7cm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바닥은 16.5, 7cm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주실 때 딱 잘랐더니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잘리면 나중에 가방 약간 뚫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끝부분이 이렇게 매끈한 일직선이 되도록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어 봤을 때 본인이 필요한 길이가
이쯤에서 잘렸다고 하면 한 칸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매끈한 끝선까지 잘라주도록 하세요. 지금 계산한 숫자보다 살짝 작아지는 거는 관계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닥을 잘라줍니다. 필요한 크기만큼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 여기 이렇게 중간에 네모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뾰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요거 저는 짧으니까 그냥 두겠지만 너무 긴 분들은 이렇게 가위로 조금 잘라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닥에 붙이게 되면 이 부분이 꼭지점들이 뾰족해서 나중에 사용하시다가 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조금씩 잘라주겠습니다. 요런 모양이 되도록 네 꼭지점을 잘라줄게요. 자, 요렇게 준비한 바닥망 지금 여기 붙여서 바느질 하는 거 아니고요. 옆면에 기초단까지 떠준 다음에 바느질 할게요. 그래서 옆에 두고 옆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옆면 처음으로 뜰 옆면 기초단은 여기 바닥 둘레를 따라서 총 56코를 짧은뜨기 해줄 거거든요. 자, 여기 긴 변에서는 각각 19코씩, 그리고 짧은 변에서는 각각 9코씩 주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 코머리가 19개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여기 시작 부분은 우리 시작 사슬코가 남아 있을 거라서 거기에 한 코에 하나씩 뜨면 19코, 19코 이렇게 나옵니다. 짧은 변에서는 어디에서 짧은뜨기를 떠줄 건지 잠깐 볼게요. 지금 바닥 마지막 단에 마지막에 떴던 코, 그 코의 몸통을 찾아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그 아래쪽에 이렇게 큰 구멍이 있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단의 끝코의 아래쪽에 있는 이 구멍에다가 바늘 넣어서 떠줄 겁니다.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지막 코 아래쪽에 있는 구멍 하나, 밑으로 이동하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9번째 구멍 찾고 나니까 여기 마지막에 코 몸통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코를 주워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9코, 9코 이렇게 주워줄 거거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시 실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바닥 끝났었죠. 그리고 표시링이 걸려있는 이 겉면을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편물을 90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실 잡고 옆면 기초단 시작할게요. 우선 짧은뜨기 뜰 거니까 사슬 하나로 기둥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처음으로 줄 위치 여기 마지막 코의 몸통 아래쪽에 있는 구멍 여기 찾으시고요. 바늘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떠줍니다. 자, 그리고 방금 뜬 짧은뜨기의 코머리에 표시링 하나 걸어줄게요. 여기가 옆면 기초단의 첫 코라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표시링 걸어주고요. 자, 그 다음으로 코 주어야 할 곳 위치 찾아볼게요. 자, 아까 뜨지 않고 찾아봤을 때보다는 그 구멍이 굉장히 가까이 있을 거예요. 방금 여기에 코를 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느껴집니다. 이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자, 2코 떴고요. 쭉쭉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구멍을 찾아줍니다. 금방 옆에 있죠. 셋, 넷, 여덟, 아홉. 자, 9번째 구멍에 코 죽고 나니까 여기 코 몸통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이쪽 변에 9코는 다 떴습니다. 자, 이제는 편물을 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서 여기는 우리 시작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작 사슬코가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시작 사슬코 이렇게 보시면 울실 덕분에 찾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져지기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슬 찾아서 이렇게 바늘 넣어서 그대로 뜨기 시작합니다. 자, 이쪽 가로변에 첫 코 뜨고 나서도 저는 또 코머리에 표시링 하나 꽂아 둘게요. 자, 이 가로변에 첫 코입니다. 쭉쭉 이 사슬 코 찾아서 떠주면 되겠습니다. 쭉 끝까지 뜨면 19코가 되겠네요. 18. 자, 마지막 코 19. 자, 이렇게 가로선 따라서 19코 떴어요. 자, 이렇게 19코 뜨고 나서 또 이렇게 편물을 90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요. 여기 시작 부분에 남아있던 꼬리실 있죠? 이제 얘는 여기 세로선 따라서 뜰 때 같이 정리하면서 뜹니다. 자, 이번 여기 짧은 변 죽기 시작할 때는 첫 코를 뜨는 자리를 유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바늘 바로 밑에 있는 여기 코 있잖아요. 코 몸통 얘를 찾아보면 그 밑에 큰 구멍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뜨는 거 아니에요. 얘는 방금 우리가 코 주우면서 뜬 코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보다 아래쪽에 있는 코 찾아주시고요. 그 밑에 살짝 이 코의 오른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을 겁니다. 이 구멍에서부터 첫 코를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늘 넣으시고, 자, 바늘 넣으셨을 때 꼬리실 있죠? 얘가 바늘에 같이 이렇게 걸쳐지도록 해놓고 떠주시면 정리가 됩니다. 바늘에 걸쳐놓고 실 끌어와서 짧은 뜨기. 자, 이쪽 짧은 변에 첫 코 떴으니까 여기도 표시링 하나 걸어줄게요. 자, 짧은 변 시작 표시입니다. 자, 방금 뜬 코 아래쪽에 코 찾아가면서 살짝 만져보시면 아까처럼 구멍이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쭉쭉 떠주시면 됩니다. 9코, 둘, 셋, 자, 9. 9번째 구멍에 뜨고 나니까 그 아래에는 그 몸통만 남아있게 되죠. 자, 요렇게 9코 다 주었고요. 또 90도 돌려서 이제 우리 바닥에서 뜬 마지막 단이거든요. 코머리마다 한 코씩 그냥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역시 한 코, 첫 코를 뜨고 나면 여기도 표시링 하나 걸어줄게요. 자, 그리고 코머리 따라서 쭉쭉 떠줍니다. 19. 자, 요렇게 쭉 19코 뜨고 나면 이제 기초단은 끝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코 한 번씩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면 이번 단 마무리인데요. 자, 빼뜨기 하기 전에 방금 뜬 마지막 코 있죠. 여기도 표시링을 하나 걸어 줄게요. 나중에 빼뜨기 선이 생긴 것 때문에 누가 마지막 코인지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코에 표시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오고요. 그대로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까지 통과해서 빼뜨기 완성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코에 걸어놨던 얘는 빼주고요. 이렇게 기초 1단이 끝났고요. 자, 기초 2단 시작하기 전에 아까 우리 잘라놨던 이 바닥을 여기 꿰매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고리를 크게 해두시고요. 자, 우리 겉쪽면 계속 바라보면서 작업하고 있었잖아요. 자, 바닥은 안쪽에 꿰매줄 거니까 뒤집어 줍니다. 자, 방금 우리가 옆면 기초단을 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접시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모양 만들어지는데요. 자, 얘를 바닥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놓고 꿰매 줄게요. 자, 바느질할 실은 우리 푸들 실이 2볼 준비되어 있잖아요.
자, 그 중에 지금 사용하지 않은 3볼 갖고 오셔서 실을 잘라 주시는데요. 1.2m가 되도록 잘라줍니다. 잘라놓은 실은 돗바늘에 연결해 주시고요. 자, 바닥을 놓으실 때는 여기 아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잘라내고 이랬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닥면과 맞닿도록 이렇게 돌려서 해주세요. 우리가 가방 안쪽에서는 이 평평한 면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놔줍니다. 시작하는 부분은 여기 짧은 변에서 아무데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서 이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완전히 바늘이 관통하도록 해줍니다. 쭉 실을 끌어내 오시는데요. 끝에 10cm 정도는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느질을 해줄 텐데, 자, 바깥쪽에서는 바늘땀이 작게 보이는 게 좋고 이쪽에서는 듬성듬성하게 멀찍이 건너뛰면서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작한 칸 바로 옆 칸에서 나오도록 바늘을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런데 바깥쪽에서 볼 때 바늘땀을 작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방금 나왔던 곳에서 다시 들어가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늘땀이 만들어지지 않고 쑥 빠지겠죠. 그래서 나온 자리랑 들어가는 자리가 다른 곳인지 확인하면서 작업해 줍니다. 자, 바로 옆에 나왔고요. 자, 바깥쪽 바늘땀은 작게, 자, 이쪽에서는 한 3칸 건너뛰고 여기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바깥쪽에서는 바늘땀이 작게 또 바로 다음에 있는 지금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쪽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자, 역시 아까랑 같은 자리가 아닌지 확인하면서 바느질합니다. 자, 역시 안쪽에서는 몇 칸 건너뛰고 이렇게 뒤쪽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작업하실 때 기초단 끝나고 이렇게 작업하던 실이 늘어져 있잖아요. 얘가 바늘땀 사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꼭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바깥쪽에 생기는 바늘땀은 이렇게 한 칸 건너뛰고 살짝 더 듬성듬성하게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작한 곳, 그곳까지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작한 부분 근처까지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땀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시작한 부분을 약간 지나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잘라내고 두 실을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cm 정도만 남겨 놓고요. 두 실은 잘 묶어 둡니다. 요거는 나중에 옆면이 올라가고 나면 편물 사이사이에 숨겨 둘게요. 자, 요렇게 작업해 놓고 이제 옆면 계속 떠줄게요. 자, 바닥 다 꿰매고 나면 우리 아까 뜨던 곳에 다시 바늘 연결해 주시고요. 지금 요 상태는 여기 바닥에서 코를 56코 주어준 기초단, 즉 옆면의 첫 번째 단까지 뜬 상태입니다. 자, 옆면 두 번째 단부터는 이 56코를 그대로 계속 원통으로 짧은 뜨기만 쭉쭉 떠줄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코나 단을 세기가 어렵기 때문에 표시링 좀 걸어주고 작업 계속 하겠습니다. 자, 방금 떴던 옆면 첫 번째 단 중에 아무 코나 저는 여기 마지막 코 몸통에다가 이렇게 표시링을 걸어 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옆면 단을 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단 표시 하나 해주고요. 자, 이제 옆면 두 번째 단 시작할게요. 자, 단의 시작은 역시 사슬 하나로 기둥코 만들어 주시고요. 자, 방금 기둥코 올라간 그 자리 여기 코머리 그대로 찾으셔서
짧은뜨기 첫 코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첫 코 뜨고 나면 여기 단의 시작이라는 표시링 또 걸어줍니다. 자, 저는 한 단 56코를 다 세다 보면 틀린 부분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변의 시작 부분에 항상 표시링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 코는 사실 꼭 이렇게 표시 안 하셔도 돼요. 56코 그대로 세면서 뜨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여기 그 단의 마지막 코 표시랑 이 시작 코 표시, 얘는 계속 단을 올라가면서도 계속 옮겨가면서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단 시작하는 부분 얘도 꼭 걸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쭉쭉 다음 코 찾아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2단만 끝부분에 어떻게 처리하고 3단 시작 어떻게 하는지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쭉 코 빠뜨리지 말고 끝까지 짧은뜨기 하겠습니다. 단의 마지막 코 표시링 만났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 떠주고 방금 뜬 코 코머리에 다시 표시링 꽂아줍니다. 자, 여기 지금 길게 나와 있는 이 선은 빼뜨기 선일 뿐 코가 아닙니다. 여기 표시링이 꽂혀 있는 얘가 첫 번째 코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링 잠깐 해볼게요. 표시링 꽂혀 있던 곳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해서 이번 단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또 3단 시작이죠. 사슬 기둥코 하나 하고 지금 사슬 기둥코 올라오고 있는 이 같은 자리에 이렇게 손으로 짚어 보시고 고기 첫 번째 코 그대로 떠주고요. 또 첫 번째 코 표시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어디까지 뜨시냐 하면 D링을 달기 직전까지 뜨셔야 되는데요. 그 단수가 손땀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이 실이 워낙 굵다 보니까 손땀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실의 소요량이 많이 달라지고요. 뜨는 높이도 크게 차이가 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푸들 첫 번째 볼 쓰고 있잖아요. 자, 이 첫 번째 볼로 어디까지 뜰 수 있는지를 보고 D링을 다는 높이를 결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볼을 끝까지 써보셨을 때 11단을 다 떴다. 그리고 11단 다 뜨고 조금 더 떴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17단까지 뜨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11단을 완성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16단까지만 뜨고 D링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단수 셀 때는 아까 여기 우리 첫 번째 단에 표시했던 링 있죠? 여기서부터 쭉쭉 세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촉감으로 세워보실 때 나중에 옆면이 올라가고 나면 한 단이 이렇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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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갈 거라서 단수 세는 거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인 손땀에 맞는 단수대로 뜨시고 영상으로 돌아와 주세요. 자, 저는 옆면 17단까지 뜨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요 푸들 첫 번째 볼로 13단까지 떴거든요. 그래서 17단까지 뜨고 돌아왔고요. 설명드렸던 대로 첫 번째 볼로 11단을 미처 다 완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16단까지 뜨고 지금 영상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D링을 달아볼 건데 D링 달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저처럼 17번째 단까지 뜨신 분들은 요 옆면 높이를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푸들실이 유난히 가늘었거나 아니면 손땀이 무척 빡빡했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방 높이가 필요한 만큼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면 체크하고 한 단 정도 더 떠야 할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바닥을 위로 가게 해놓고
옆면에 첫 번째 단 표시링 걸려 있는데 그 코 몸통에서 여기 몸통 시작하는 부분, 여기가 옆면 시작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재보겠습니다. 자, 저는 16cm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16cm를 넘지 못하신 분들은 한 단 지금 더 뜨고 딩 달기 시작할게요. 자, 저도 한 단 더 떠야 되니까 금방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한 단 더 떠줬고요. 다시 이렇게 재보니까 16cm가 되었습니다. 이제 디링 다는 작업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디링이 들어갈 위치부터 표시해 볼게요. 저는 빼뜨기까지 한 상태인데 이렇게 고리를 크게 해놓고 보시면 빼뜨기 선이 살짝 보이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저는 기울어지게 떠줬습니다. 뜨시는 분에 따라서 여기 똑바로 올라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기우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디링의 위치를 여기 옆면 9코에서 가운데로 잡고 이렇게 하면 위치가 어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이 뜬 가방을 이렇게 바닥을 정리해서 그대로 가방 세워주시고 옆면을 그대로 딱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끝점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은 옆선 끝에 이 점에서 보시면 디링을 달 때 두 코에 걸쳐서 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접힌 부분에 있는 오른쪽 코랑 왼쪽 코, 여기 두 코에 달면 되겠네요. 자, 그 두 코 중에 오른쪽 코, 여기에 표시링 하나 걸어줍니다. 자, 이제 제가 각 변마다 꽂아놨던 얘들은 빼야 되겠네요. 헷갈리니까. 자, 좀 빼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코랑 마지막 코 표시링은 빼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지금 디링 첫 번째 거 달 위치 표시했고요. 자, 이 표시링을 제외하고 그 다음 코부터 세워서 27코를 건너뜁니다. 하나, 둘, 셋, 넷, 25, 26, 27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표시링을 또 걸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고 나면 방금 건 표시링 다음 코부터 세어봤을 때 여기 처음에 걸었던 표시링까지 27코가 나올 거예요. 하나, 둘, 26, 27 건너뛰고 그 다음에 처음에 표시했던 표시링이 나타나면 잘 맞게 표시링이 걸린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제 상단 1단 디링이 달리는 단 떠보겠습니다. 자, 빼뜨기만 한 상태여서 저는 이렇게 사슬 기둥코 올리고 그 자리에 다시 짧은뜨기 하나 하고 역시 첫 번째 코는 표시를 해 줍니다. 자, 이제 여기 디링 위치 달았던 데 있잖아요. 그 앞에 코들은 전부 그냥 짧은뜨기 합니다. 디링 달 위치에 표시링 만나면 얘는 빼주고요. 디링 갖고 오셔서 이렇게 평평한 면이 편물 끝선이랑 맞도록 이렇게 두고 작업할 겁니다. 자, 우선 디링에 먼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감아서 끌고 나오시는데 이때 아까 디링 우리가 이렇게 편물 끝선이랑 맞추기로 했죠. 그래서 바늘을 디링 앞쪽까지 이렇게 실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바늘 실감아서 짧은뜨기 완성. 다음 코 또 떠볼게요. 디링을 두 코에 걸쳐서 달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디링에 먼저 바늘 넣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오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디링 앞쪽까지 실을 끌고 나와서 실 감아서 짧은뜨기 완성. 자, 이렇게 두 코에 걸쳐서 디링이 달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코부터는 또 짧은뜨기 쭉 해서 다음 디링 직전 코까지는 떠주셔야겠죠. 자, 다음 코 잘 찾아주세요. 자,
이렇게 다음 D링 달 위치 또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도 표시링 빼고 D링 갖고 오셔서 이렇게 평평한 면이 편물 윗선과 맞게 두고요. D링에 먼저 바늘 넣고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올 때 D링 앞쪽까지 이렇게 실을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자, 그 다음 코도 D링에 먼저 바늘 넣어 주시고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D링 앞쪽까지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자, 요렇게 두 코에 걸쳐서 나머지 D링까지 달았습니다. 이제 끝까지 짧은뜨기 쭉 떠주시면 되겠죠. 자, 상단 첫 번째 단 다 떴고요. 역시 마지막 코는 표시하고 첫 코에 빼뜨기해서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상단 두 번째 단 뜰 차례인데요. 이번 단은 그냥 56코 전부 짧은뜨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 두 번째 단 마지막 코까지 뜨고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 세 번째 단 뜰 차례인데요. 이번 단에서는 나중에 조임끈을 통과시켜줄 구멍을 좀 뚫어줄 거예요. 그래서 구멍 위치부터 표시해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도 빼뜨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상단을 납작하게 눌러놓고 보시면 빼뜨기 선이 있는 요 면은 가방의 뒷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여기가 앞면이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멍은 여기 뚫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오른쪽 D링 여기서부터 코를 세줄 건데요. 자, 우리가 D링을 두 코에 걸쳐서 달았었잖아요. 그 중에 왼쪽 코를 찾아주겠습니다. 자, 두 코 중에 왼쪽 코, 그 왼쪽 코 위에 떠진 코를 찾아주세요. 살짝 코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죠. 얘를 찾아서 일단 표시링 하나 걸어 주겠습니다. 이제는 이 표시링 걸린 코, 그 다음 코부터 세어서 11코를 건너뛸게요. 하나, 둘, 셋, 넷, 11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표시링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는 또 이 표시링 걸린 코, 그 다음 코부터 세어서 두 코를 건너뛸게요. 하나, 둘.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표시링. 자, 방금 달린 여기에 구멍을 뚫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D링 위에 걸었던 표시링은 이제 빼줄게요. 그래서 이 표시링 만나기 직전 코까지는 짧은뜨기를 쭉 떠주겠습니다. 자, 표시링 직전 코까지 떠줬습니다. 그러면 사슬 하나를 해 주시고요. 표시링 걸려있는 코는 뜨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있는 두 코를 짧은뜨기 또 합니다. 두 코 모두 짧은뜨기. 또 표시링 만났죠? 자, 그러면 또 사슬 하나 해주시고 표시링 걸린 코는 지나가고요. 그 다음 코부터 다시 짧은뜨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남은 코들은 전부 짧은뜨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구멍 위치에 걸려있던 여기 표시링들 있죠? 얘는 빼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나중에 끈 있고 이쪽으로 빼내는 작업할 때 요거 있으면 편리합니다. 자, 그럼 끝까지 쭉 짧은뜨기 해줄게요. 상단 세 번째 단 마지막 코까지 떠줬고요. 역시 첫 코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 3단까지 이제 마무리된 상태잖아요. 이제 상단 4단부터 8단까지, 즉 5단은 짧은뜨기만 쭉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상단 2번 뜰 4단에서는 여기 구멍 뚫어둔 곳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보이는데요. 그 위에 있는 이 사슬을 지날 때는 여기 크게 보이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바늘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유의하시고 짧은뜨기 총 5단 더 떠주시고 영상으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 8단까지 뜨고 빼뜨기 마무리까지 하고 돌아왔어요. 자, 사슬 하나만 만들어서 요거는 매듭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사슬 하나 하고 실을 돗바느질 가능한 정도 남기고 끊어줍니다. 자, 그리고 쭉 빼내서 끝에 만들었던 사슬이 매듭이 되도록 꽉 당겨줄게요. 그리고 꼬리실을 안쪽으로 감춰주겠습니다. 자, 감추고 나서 꼬리실 잘라서 정리할게요. 자, 이제는 여기 안쪽에 가방을 뒤집어 보면 여기 바닥 달고 나서 묶어 두었던 실 남아 있잖아요. 얘들도 가방 안쪽 벽으로 모두 숨겨줍니다. 자, 이렇게 꼬리실 정리되었습니다. 겉쪽면 표시했던 링도 빼줄게요. 단수 표시했던 애도 빼주고, 자, 이제 상단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이 접힌 공간 안으로 끈을 연결해 줄 거거든요. 자, 끈을 이 안으로 넣기 전에 미리 우리 바느질할 선을 표시 좀 해주겠습니다. 여기 우리 디링 달았던 거 있죠. 디링에서 요 일자였던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에 안쪽 면을 이렇게 뒤집어서 만져줍니다. 자, 안쪽에서 디링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일자인 부분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자, 요 디링 바로 위에 보시면 이렇게 손톱을 아래 위로 이렇게 튕겨 보시면 가로바가 지나가는 게 만져져요. 자, 요 가로바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져보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일단 표시링을 걸어 줄 거고요. 자, 요 높이에 맞춰서 접어서 여기 딱 맞춰서 계속 바느질 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표시한 거랑 동일한 높이에 있는 가로바를 쭉 가면서 찾아줄 거예요. 모든 코에 표시할 필요 없고요. 좀 쭉 가서 띄엄띄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높이에서 이렇게 손톱으로 아래 위로 튕겨 보셨을 때 가로로 지나가는 선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같은 높이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반대편 디링이 있는 곳에 가보시면 같은 높이로 잘 왔는지 확인이 되겠죠. 여기도 디링이 여기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일직선 잘 따라왔네요. 얘는 빼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표시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바느질선 표시했으면 이제 끈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코팅된 면끈 1m 잘 나왔고요. 그리고 스타퍼도 준비합니다. 저는 이렇게 스타퍼에 끼우기 좋도록 끝부분에 유리 테이프를 타이트하게 감아줬어요. 자, 이 부분이 빳빳하니까 바늘처럼 여기 잘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스토퍼에 오른쪽 구멍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한쪽 끝을 쭉 빼내고요. 방금 지나갔던 구멍 옆으로 또 얘를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빼내주고요. 이제는 이 스토퍼가 이 끈 길이의 절반쯤 되는 위치에 올 때까지
쭉 끈을 빼서 이동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중간쯤 오는 위치에 뒀고요. 자, 그리고 스타퍼 아래로 나오는 요렇게 생긴 끈은 요렇게 스타퍼 크기 정도만 되도록 요렇게 남겨놓고 이제 작업 시작할게요. 이제 가방을 가지고 오셔서 요 스타퍼 정면이 앞을 보도록 이렇게 두고 끈을 쭉 따라가서 이 끈 양쪽 끝을 구멍에다가 끼워 주겠습니다. 퓨시링 위쪽에 구멍이 있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넣어주고 뒤쪽에서 쭉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 둘게요. 얘는 이제 빼주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 시접을 접어서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편리하게 하려고 저는 뒤집어서 요렇게, 자, 이렇게 뒤집어 놓고 끈을 요렇게 해서 가방 뒤쪽 편 구멍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끈을 가져가서 요 둘레보다 좀 크게 되도록 느슨하게 해서 그냥 묶어 둡니다. 나중에 다 익고 나서 얘는 새로 묶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 이렇게 묶어 둡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 우리 상단 마지막 단 끝단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두고 이렇게 접어 올려서 바느질 해줄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우리 표시해 뒀던 요 선에 이 끝단이 갈 수 있게 동일한 너비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어둘게요. 바느질할 실은 메리노 디럭스 요 울실 2m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자, 바느질 시작 지점은 여기 아까 매듭 지어놨던 곳 있죠? 가운데쯤 있는데요. 자, 이 매듭이랑 끈들을 전부 시접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준 상태에서 이 매듭 왼쪽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 데가 마침 있어서 이 지점에서 시작할게요. 자, 바느질 할 때는 여기 우리 상단 마지막 단 뜨면서 여기 끝에 보시면 사슬 쭉 만들어진 게 있어요. 자, 코머리입니다. 이 코머리에 이렇게 이 전체 사슬 아래쪽으로 바늘이 지나가도록 넣고요. 자, 그 맞은편에 있는 아까 우리 바느질 선 표시했던 것 중에 여기 짧은 바 여기까지 같이 바늘 집어넣고 쭉 뺍니다. 자, 끝까지 빼시면 안 되겠죠. 10cm 정도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빼고 이제 그 옆에 코 똑같이 사슬 찾아서 바늘 이렇게 넣고 맞은편에 있는 짧은 바에 지나가게 해서 쭉 빼줍니다. 자, 그런데 바늘땀을 이렇게 당겨내서 정리하실 때 이렇게 많이 당겨서 빡빡하게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겉쪽에서 봤을 때 여기 바늘땀이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표시가 나요. 그리고 끈을 이렇게 조였을 때도 모양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고 사탕 봉지처럼 쏙 들어갔다가 볼록해지는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이 바늘땀을 느슨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접이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이 시접은 가만히 있고 그대로 고정만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접이 이렇게 딱 말리도록 작업하시면 안 돼요. 그거 꼭 주의하셔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코 또 찾아서 사슬에 바늘 넣고 마주 보는 짧은 바에 바늘 넣어서 지금 바늘이 계속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요거 감침질입니다. 감침질로 이렇게 계속 이어줄게요. 이렇게 바늘땀이 느슨하게 작업해 줍니다. 자, 다음 위치도 똑같이 바늘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해서 자, 요렇게 쭉쭉 끝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시작했던 부분 즈음 오면 매듭 다시 처리할 거니까 영상으로 돌아와 주세요. 자, 바느질 쭉
돌아와서 매듭 근처까지 왔어요. 이제는 매듭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이 시접 안에 넣어서 마무리해 버리겠습니다. 일단 시접 안에 들어갔던 꼬리실까지 다 빼서 요거 풀어 줄게요. 자, 그리고 앞쪽에 스타퍼 있는 쪽에 조금 길이가 달라졌네요. 좀 당겨 줘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방을 원하는 만큼 꽉 조였을 때 남는 실 있잖아요. 스타퍼 아래쪽으로 쭉 길게 되는 그 실이 너무 긴 거 원하지 않는 분은 요만큼 남은 실도 아예 끝까지 스타퍼 끝까지 가도록 해서 실 쭉 당겨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 정도 남겨 놓고 이제 안에서 끈이 느슨한 부분이 없이 당기고 얘를 튼튼하게 요렇게 두 줄을 겹쳐서 이렇게 묶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묶어 주고, 자, 매듭이 좀 큰데요. 양쪽에서 당겨서 이쪽 다 당겨서 작게 만듭니다. 매듭을 꽉 묶고 나면 얘를 어느 정도 잘라 줄게요. 끈을 너무 많이 남기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짧지 않게 잘라 주시고 안쪽으로 매듭이랑 같이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머지 부분 전부 감침질 마무리 할게요. 자, 마지막 코까지 감침질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처음에 여기 꼬리실 나오고 있는 데 있죠? 처음에 바늘 들어갔던 곳 여기랑 그 맞은편에 한 번 더 바늘 넣어줘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바늘땀이 떠졌네요. 자, 이제 실을 자르고 1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고 시작 부분 꼬리실이랑 묶어줍니다. 튼튼하게 2번 묶어주고요. 꼬리실은 안쪽으로 감춰주겠습니다. 자, 이제 뒤집어 볼게요. 스토퍼가 처음에는 좀 빡빡하지만 사용하시다 보면 끈이 잘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가방 끈 달아주면 되겠네요. 디링에다가. 자, 이렇게 완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들보들 귀여운 퍼피백 함께 떠봤는데요. 여러분 따라 뜨시기 어떠셨나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